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을 맡은 김호정입니다. 내비게이션 앱이 보편화가 되면서 아는 길도 미리 찾아보고 도착 시간을 예상해 보기도 하죠.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일에 있어서도 미리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는 일인 만큼 더 신중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함께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창 활짝 열어둡니다. 서울 전화 026676-0321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간단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8181 문자로도 사연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4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4인 4색 상담 노트 준비되어 있고요. 또 6분 안에 최대한 많은 답변을 드리는 극한 상담 코너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자분 이동주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멈추지만 않는다면 천천히 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하고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투자라는 것은요, 멈추는 순간 이익도 없어지는 것이고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천천히라도 움직이면은 꾸준하게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또 투자고요. 중요한 것은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서 일단은 시작을 하고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늦게라도 조금씩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이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장이 조금 혼란스럽다고 하더라도 용기를 가지시고 꼭 부동산 투자를 하셔서 빨리가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을 방안에 내신다라면은 네. 굉장히 알토란 같은 투자 수익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동주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입니다. 4인 4색 상담 노트 지금 시작합니다. 사인사색 상담 노트 전문가 4분의 의견과 함께해 주시는 대표님의 자세한 상담까지 들어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사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투자하기에 괜찮은 아파트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본 곳은 성북구 장이동 레미안장의 퍼스트하이 84제곱미터, 동대문구 답식리동 청소루성 1차 108제곱미터, 그리고 공릉동 노원 프레미어스 엠코 111제곱미터인데요. 이 중에서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전문가의 의견 먼저 살펴보시죠. 이상수 대표, 조범식 대표, 황태현 대표, 정창래 대표 모두 레미안 장위 퍼스트 하이를 매수하라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선택 이유도 살펴볼까요? 이상수 대표입니다. 2억 원대 투자라면 광운대나 청량리 역세권 10분 내 기존 단지도 고려하라라는 말씀이고요. 조범식 대표, 교통호재, 뉴타운 내 단지로 조성된 신규 아파트다. 거주 환경과 개발 호재가 가장 좋다라는 분석입니다. 황태현 대표는 장위 뉴타운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정창래 대표입니다. 지하철 접근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희소성이 높은 뉴타운 신축 아파트다. 가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 살펴봤는데요. 먼저 상담 신청해 주신 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사연을 쭉 살펴보니까 실거주는 안 하시고 투자 목적으로만 보고 계신 거죠? 예. 네, 전문가 4분 모두 장애 퍼스트하이를 매수하라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대표님의 의견까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한 3군데를 이렇게 보셨네요. 네. 네. 근데 전문가들 의견이 굉장히 같았어요. 그죠? 네. 네. 저 의견도 그 4분의 전문가와 같습니다. 네. 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 테니까 잘 들으시고, 네. 이렇기 때문에 여기가 맞는 거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지금 보신 아파트가 이제 3곳을 보셨는데, 네. 하나는 보니까 태릉이 구역하고 바로 붙어 있는 굉장히 초역세권이에요. 그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장이 5구역이잖아요. 그게요. 네.
그리고 한 곳이 청솔 우성이면 여기 답심리동에 있는 입주한 지 좀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딱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신규 아파트를 하나 고르셨고 다음에 이제 오래된 아파트, 구 아파트를 하나 고르셨고 다음에 저거 보니까 태릉 입구에 있는 건 주상복합이죠? 예, 주상복합이에요. 네, 대표님. 주상복합을 골랐어요.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부터 다 보는 거예요. 자, 두 개를 보신 거는 일반 아파트, 하나는 주상복합. 그러면 상품의 특성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 주상복합이 일반적인 그 주거 전용인 아파트하고 비교 대상이 되려면 굉장히 뛰어나야 돼요. 어떻게 뛰어나야 되냐면은 굉장히 고급화 전략이 들어간 그런 주상복합이어야 돼요. 보면은 우리가 서울의 각각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강남에 보면은 뭐죠? 타워팰리스. 예를 들어 아니면 강북 쪽에 보면 건대에 있는 또 무슨 아파트 이렇게 고급화된 주상복합 단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일반 아파트 대비 충분한 경쟁력이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초역세권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가지고 이 입지 하나만 가지고 일반 아파트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따라요. 그래서 네. 여기서는 일단 주상복합은 조금 제외. 네. 그럼 결국은 두 개의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하나는 뉴타운에 있는 생규 아파트고 하나는 네. 오래된 아파트기는 한데 딱 눈에 띄는 게 보니까 청량리예요.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이 아파트를 보셨지 싶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뭘 따져야 되는 거냐면 지금 현재 주거 시장에서 정말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뭐고 수요자들의 관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네. 그 만약에 이 답심리에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네. 이 아파트가 새 아파트였다라는 말이 또 달라졌었어요. 그쵸. 근데 굉장히 오래된 네. 아파트인데 저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거나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런 이슈는 아직까지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청량리 권역이긴 하지만 청량리의 수혜를 직접 받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좀 따라요. 그죠? 아, 멀리 떨어져 있어서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그 면목선 경전철 있잖아요. 네. 경전철 면목선이 이렇게 청량리로 가니까 해결이 네. 될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쵸. 내가 이거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뉴타운으로 신규 주거지로 조성되는 대규모 새 아파트가 밀집된 곳도 이런 호재가 있어요. 뭐냐면 동북선 경전철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같이 역세권이 되는 개념이 같아져 버려요. 들죠? 네.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새 아파트일 것이냐 오래된 아파트일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나을까요? 과연? 새 아파트가 당연히 낫죠. 그렇죠. 오래된 아파트가 개발이 불가능할 때는 네. 새 아파트가 당연히 난 거고 또 얘는 네. 그냥 새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네. 뉴타운, 새로운 주거 도시 하는 미니 도시가 하나 형성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당연히 장이 뉴타운에 있는 5구역 거를 선택하시는 게 투자 목적이 훨씬 더 부합하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도 막 지역이 경합을 하고 물건의 형태가 경합을 하고 종류가 경합을 하잖아요. 네. 이럴 때는 하나씩 끄집어내서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가면 내가 뭘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할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요, 대표님. 네. 예, 대표님, 여보세요? 네, 말씀해 보세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장인 뉴타운이 25평대가 7억 5천 선인데요. 네. 예, 거기 말고 위례에 20평대가, 예, 그 소형 평형이 이제 7억 5천 선인데, 예.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해가지고 매수한다면 어느 쪽이 혹시 나을까 해가지고요. 위례에 지금 7억 5천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20평대요. 위례 25평이 20평이요, 20평. 20평? 네. 위례에 20평 아파트가 있어요? 예, 방 2칸짜리요. 만약에 20평짜리가 7억 5천이라면은요. 네. 이렇게 봐. 20평짜리가 방 2칸짜리 20평짜리 7억 5천이면은요. 네, 얘도 방 지금 두 7억 칸짜리 5천이잖아요. 얘는 방 7억 5천이요. 얘는 방 3개잖아요. 그죠? 네. 지금 현재 개념에서는 그래도 얘가 나요. 근데 만약에 같은 25평이잖아요. 네. 같은 25평이 7억 5천이라면 당연히 위례 신도시가 낫겠죠. 강남에 있는 신도시니까. 네. 근데 얘는 면적이 훨씬 적잖아요. 그죠? 네. 면적이 적은 만큼 평형대랑 나중에 가격 상승 여력으로 봤을 때는 결코 장인 뉴타운에 있는 25평이 안 밀려요. 네. 네, 그렇게 판단하세요. 네, 이동주 대표님까지 총 5분의 전문가께서 레미안 장의를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전문가의 건 꼼꼼하게 참고를 해보시고 신중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시장 함께 전망해보고 그 속에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02-6676-0321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 통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아들 집 하나 장만하려고 하는데요. 네. 여유자금 1억 5천만 원으로 네. 용산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그리고 또 매수 시기도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유 자금 1억 5천만 원 정도로 아들분의 좀 살 네. 곳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네. 받으신 지역이 있을까요? 저는 서계동이나 원효요 쪽으로 좀. 알겠습니다. 서계동이나 원효로 쪽으로 봐셨고 매수 시기까지 좀 짚어주시죠. 받아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 여유자금 1억 5천을 가지고 네. 아드님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선택 지역으로 지금 용산을 보셨는데 네. 용산은 지금 재개발 구역이 없어요. 그죠? 한남뉴타운 재개발 구역은 그죠? 네. 그러니까 재개발로 한남뉴타운을 제외하고는 네.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고 네. 예를 들어서 그 서계동이 있잖아요. 네네네. 서계동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게 아니고 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곳을 이렇게 네.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앞으로 네. 개발을 해야 됩니다라고 딱 못 박아놓은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예. 그게 있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재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치를 갖고 가는 게 아니고요. 네. 용산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야. 변함에 따라서 해당 지역도 같이 이렇게 좋아질 거라는 그 시장의 흐름 있죠. 네네. 그 시장의 흐름을 갖고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용산이 과거와는 달리 지금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해서 어디가 있어야 되는지 그 큰 줄기만 조금 잡고 네.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제가 오늘은 방송 시간이니까 큰 줄기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용산 그러면 먼저 용산에 있는 개발 계획을 한번 먼저 보자고요. 그러면 네네. 자, 서울역에 있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있죠. 그죠? 네. 지금 가장 먼저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져요. 네. 자, 그리고 지금 토지 조사하고 있는 민족공원, 공원 조성 있죠. 그죠? 네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진행될 예정인 이렇게 차량기지 개발, 업무지구 개발 이렇게 세 곳이 가장 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또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민족공원을 개발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또 개발을 할 거면요. 이 남영역 있는 데 보면 캠프킨 부지라고 있어요. 네네네. 여기하고 이 한남뉴타운 옆에 보면 수송단하고 유엔사 부지가 또 있거든요. 네. 그 부지 두 개를 같이 개발을 할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쪽에 있는 유엔사나 수송단은 한남뉴타운 고가의 가격을 형성하기랑 같으니까 네. 이쪽을 보는 건 조금 무리있을 것 같고 굳이 또 우리가 내 돈의 자본의 영향권 내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딱 이 서울역, 자, 개발이 먼저 시작되는 서울역부터 세 줄기로 딱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강로 쪽 한 줄기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청파로 쪽 한 줄기 보시면 되고 청파로 갈라져서 원효로 줄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보면은 청파동 있고 후암동 있고 효창동 있고 용문동 있고 이렇게 원효로 일대가 딱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지역을 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만 보면 돼요. 자, 어차피 여기는 당장의 재개발 구역이 지정돼서 재개발 사업을 지금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네. 민족공원이 조성이 되면 후암동이 가장 먼저 움직일 거고 서울 북부역세권 개발이 되면 청파동이 같이 따라 움직일 거고 국제업무지구가 조성이 되면 효창동과 용문동 원효로 일대가 같이 따라 움직일 거고 각각의 움직임이 다 다르죠. 먼저 움직이는 게. 그죠? 네. 네. 그러면 내가 빠른 시간 내에 조금 한 번 정도 이 지역 용산 내에서도 효과를 조금 용산의 개발 호재를 조금 등에 업고 조금 더 한 번씩 갈아타기 전략을 좀 구사해보고 있다 그러면 먼저 이루어지는 것부터 가는 거예요. 먼저 이루어지는 게 서울역 갈 거고 민족공원 갈 거고 업무지구 갈 거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 먼저 갈 때는 대상을 정하는 것도 잘 정하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큰 대로변 3개를 말씀을 드렸죠. 네. 대로변이 항상 가장 먼저 움직여요. 가격의 변동폭은. 네.
그럼 대로변에 있는 내가 중간에 한번 처분하고 나올 수 있는 물건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 진짜 내가 한 15년, 20년 동안 묻어놓고 좀 장기적으로 개발 계획성을 보겠다 그러면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의 주택가를 공략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약간씩 달라요. 내가 네. 기준으로 잡고 있는 투자 기간, 또 지역에 개발되는 순서, 또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방송 시간에 이렇게 큰 줄기만 잡으시고 한번 상담을 한번 좀 이렇게 내가 결정하기 전에 조금 밀도 있는 상담 있잖아요. 네. 그걸 한번 받으신 이후에 결정하시는 게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갖고 다시 생각을 정리 한번 하시고 나서 별도로 다시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네, 이렇게 굵직굵직한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부동산 고민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저는 투자 목적으로 마포 도화동구 우성 아파트고 광진구 그 자양동 현대 3차 아파트를 갖고 있거든요. 네, 이 두 물건의 이제 향후 투자 가치하고 네, 전망 등이 궁금하고 네, 만약 갈아탄다면은 네. 어느 것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제 그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 가치에 따라서 지금 매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두 곳 다 보유한 지 어느 정도 되셨어요? 보유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둘 다. 아, 얼마 안 됐고 평수는요? 평수는 네, 마포 도화동 우성 아파트가 45평, 전용이 128평, 128제곱미터. 네. 그다음에 현대 3차 아파트는 84제곱미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향후 미래 가치와 매도를 하면 좋을지 아니면 보유를 하면 좋을지 짚어주시죠.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두 곳 다 그냥 투자 목적으로만 갖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거주는 현재 여기서 안 살지 하시고요? 않고, 예, 예. 그러면 이 두 주택 말고 다른 주택이 또 있으세요? 아니요, 주택은 그거 딴 데 그냥 시내에서 별도로 다른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주하시는 주택도 작아세요? 아니요, 차가 아닙니다. 아, 그러면 실제 내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은 이 두 개의 주택이네요? 두 개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 마포에 있는 우성 아파트는 언제 구입하신 거고, 이 자양동에 있는 아파트는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구입이 얼마 안 됐어요. 두 개 다요? 자양도 예, 예. 마포는 예. 2018년 9월 달에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쪽 자양동 것은 2017년도 8월이요. 아, 그럼 자양동계 기존 주택, 마포계 신규 주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마포의 아파트가 작년 9월 10 며칠이요? 계약일이 9월 10일이고 잔금일이 10월 24일이었습니다. 아, 잔금은 10월이고요. 예, 그럼 9.13 대책 이후에 구입하신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단 일시적 이주택 기간도 2년이 해당이 되고, 네, 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이 자양동에 있는 상태에서 왜 우성 40평대를 사신지는 제가 조금 의문이 좀 가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어야 될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일단 투자 목적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이 자양동 현대 3차는 한강변 아파트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한강변이고 굉장히 한강변에 조망권을 갖추고 있는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사실은. 네, 한강변에 조망권 갖춘 단지 치고는. 근데 이게 지금 시점으로 판단해서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네.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강변에 조망권을 갖춘 아파트가 최근 3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50% 정도 올랐는데 왜 얘는 덜 올랐을까? 가치는 분명히 그 가치는 똑같이 반영됐을 텐데 그만큼 얘가 조금 더 단지가 크고 역하고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인프라가 좋고 뭐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 가능성이 있다라면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갈 확률이 높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얘는 한강변에 비교적 낮은 주거비로서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또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네,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마포에 있는 도화 우성은 아파트는 꽤 됐죠. 세대수도 많고 네, 단지도 그렇죠. 크고. 그죠? 그러면 얘를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분명히 투자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셨을 것 같았으면 30평대를 구입하셨으면 좋았을 거를
40평대를 구입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지금 다주택자는 중가, 양도세 중가라는 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럼 중가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활용하냐면 임대사업자를 활용하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9.13 이후에부터는 40평대는 면적 기준 초과해서 등록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어요. 중과도 그냥 그대로 해당이 되고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얘를 투자 목적으로 봤다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지역이 뭐 재건축이 된다거나 리모델링이 된다거나 이 대단지가 새 아파트로 바뀐다라는 전제 하에 분명히 투자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유성이 용적률이 그렇게 만만한 용적률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한은 채우되 실제 리모델링 할 확률이 높은데 의외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세제 혜택도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를 내가 굳이 장기에 갖고 있어야 될 걸 고민을 해보셔야 돼서 이 지금 가격 상승폭이 같은 한강변에 있는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걸로 갈아타는 게 좋아 보여요. 이 두 개 다 전부. 그래서 그럼 이제 세부적인 태클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예. 얘는 기존 주택이니까 2017년도 언제예요? 이게 혹시? 어디요? 저기 현대가? 자양동 거요. 예. 현대는 2017년 8월입니다. 아, 그러면 얘는 또 2년 여기 거주 안 하셨어요? 예, 거주는 안 했어요. 아, 그러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네요. 네. 그럼 지금 현 상태에서는 우성을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네. 우성을 그리고 자양을 임대사업 등록하셔야 돼요. 예. 얘는 30평대니까. 그러면 거기를 그러면 임대를 등록하면 뭐냐면 8년 동안 끌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원래 여기 거주 요건이 안 채워도 되는 상태였으면 두 개를 다 처분하고 한강변에 개발이 가능한 단지로 가시죠. 이렇게 말씀 근데 조금 이제 드리고자 했는데. 제가 직장 때문에요. 네. 거주를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아이, 두고 다요? 예, 예. 그러면은 두 곳 중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거주를 안 하면 어쨌건 비과세는 못 받아요. 예, 예. 거주를 하려면 그때는 2017년 4월 1일 이후에 구입한 거주해야 되잖아요. 파리 대책 예, 예. 걸려서. 그죠? 네. 8월 언제라고요, 진짜? 저기 8월 계약일이 8월 1일이고 거기도 잔금일은 그러니까 파리 대책 8월 2일 이후에 구입한 거는 거주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얘도 비과세 못 받고 얘도 비과세 못 받아요. 그러면 예, 예. 어쨌건 한 주택은 세금 혜택을 봐야 되니까 비과세는 못 받더라도 일반과세 대상은 돼야 되니까 네. 이건 어쩔 수 없네요. 그냥 두 개를 가져가되 마포 우성은 1주택으로 놔두고 이거 현대를 등록을 하세요. 임대사업 등록하세요. 예. 8년 가져간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 우성을 조금 더 얘 8년 동안 그러니까 서로 맞춰보자고요. 맞춰서 어차피 거주 못 하신다며요. 네, 예. 얘는 그냥 일반 세율 받고 팔고 의무임대 기간 끝나면 얘 팔고 해서 두 개를 나중에 합해서 한 채로 가는 좀 아주 오랜 시간 뒤에 이렇게 앞으로 하도록 할게요. 팔고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하셔야 두 개를 산 거를 그나마 조금 손실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직접 좀 꼼꼼하고 탄탄한 전략을 세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매주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때마침 또 앞선 시청자분께서 네. 세무적인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신데요. 이렇게 이제는 부동산에 있어서 세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래간만에 돈 버는 세테크, 그러니까 세테크도 재테크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세테크만 잘해도요, 20% 30% 수익이 툭툭 떨어집니다. 다른 곳 하나 돈 한 푼 안 들이고 투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금에 관한 고민 세미나 참석하셔서 털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돈 버는 부동산 세테크라는 주제로 합정역에 위치한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에서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8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이동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02-6676-032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담은 없었다.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는 증문즉답 코너. 부동산 극한 상담. 네, 여러분의 고민 더 빨리 더 많이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코너입니다. 극한 상담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6분 안에 최대한 많은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동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시작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타이머 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우성 2차 105제곱미터와 잠실 한신코아 59제곱미터 중 실거주금 투자 목적으로 어느 곳을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우선 실거주 목적까지 가지고 있다면 좀 큰 평수가 좀 좋긴 하겠죠. 근데 만약에 작은 평수가 더 투자성이 있다면 작은 평수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먼저 두 단지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그 길동에 있는 우성 2차 같은 경우는 서울역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리모델링 시범 단지로 지정이 된 곳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한 새 아파트 변신을 앞두고 있는 곳이고 잠실의 한신코아는 잠실에 있는 그 상업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과 혼재된 주상복합 형태의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상업 지역의 재건축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것인데 저 한신코아가 언제 관심을 받았냐면 한 2, 3년 전으로 기억을 해요. 해당 지역에 지구 단위가 수립이 되면서 상업 지역 용적률 몇 프로까지 개발을 할게 하면서 저 아파트 단지를 아마 대기업에서 호텔로 하려고 아마 추진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가격 상승이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상업 지역 재건축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에 비해서 서울역 리모델링 시범 단지는 훨씬 더 빠른 조건을 가지고 빨리 사업을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면서 투자 목적까지 달성하기에는 우성이 훨씬 더 빠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실거주금 투자 목적으로는 우선 2차를 매수하라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안전자산 하면 부동산이고 강남을 선호하는데 소액 자본으로 강남에 입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여유 자금은 1억 원 내외입니다. 네, 있죠. 당연히 네. 있죠.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선택을 해서 입성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어차피 강남은 딱 극과 극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 시장이 있고요. 또 일반 강남에 있는 흔히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강남의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 다세대 밀집 주거 지역이 있죠. 그러면 그 강남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그 고가의 아파트에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강남 하면 1, 2인 가구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들어서는 직장, 부지 개발에 의한 대규모 업무타운 조성도 주로 대부분이 1, 2인 가구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은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아니고 몇 억짜리 소규모 주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주택을 얼마나 좋습니까? 2호선도 있고 9호선도 있고 7호선도 있고 분당선도 있고 신분당선도 들어올 거고 이런 지하철 역세권 주변을 이런 1, 2인 가구 앞으로 늘어나는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들이 선호하는 주거 유형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1억 원 내로 알토란 같은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답변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재건축 투자로 강남구 도곡동 역삼 우성 101제곱미터 지금 매수해도 좋을까요? 일단 역삼 우성을 매수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어차피 안전진단도 통과해 있고 단지 이제 역삼 우성이 도곡동에 그러니까 양재권에 해당된 도곡동이에요. 그러니까 도곡동의 끝쪽이고 대신 입지는 좋습니다. 입지는 좋지만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못 받아서 강남의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파트 중에서는 비교적 작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도 좋다. 다만 매수 시기는 지금보다는 조금 늦췄으면 좋겠다. 언제냐면 올 하반기 이후로 왜냐하면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잠깐 정체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매수는 하긴 좋되 하반기로 좀 들어가서 매수를 하셔라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하반기에 매수해도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공덕 삼석 레미안 1차 81제곱미터 갭 투자로 가계약을 했는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가계약을 이미 하셨어요. 그렇죠? 계약을 하셨는데 정말 좋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일단 공덕동 자체가 워낙 입지가 좋잖아요. 입지가 좋고 실거주 기반이 워낙 탄탄한 곳이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나쁜 투자는 아닙니다. 잘 하시긴 하셨는데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과연 오래된 아파트를 이 고점에 들어왔을 때 미래적으로 조금 더 가치가 변화될 확률이 높은 것들도 있는데 굳이 꼭 이거를 왜 선택을 했냐에 대한 조금 아쉬움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하시되 너무 장기간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해당 마포 권역이 그러니까 공동역 일대 아파트 단지 중에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향후 갈아타는 전략을 구사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보다는 단기 전략을 생각해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천만 원 정도의 자금으로 부동산 첫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투자보다는 안전한 것 같다 관심이 많은데요. 투자 방법 궁금합니다.
투자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네.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부동산은 사실은 이 이야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을 해치한다. 부동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이죠. 화폐 가치 하락을 방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황금성이 늦을 뿐이지 안전한 건 맞다. 그리고 투자 방법도 욕심을 버리시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7천만 원 갖고 투자를 해요. 그런데 욕심은 7천만 원 갖고 7억을 벌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거든요. 7천만 원 갖고 처음에는 7천만 원의 50%인 3천만 원, 4천만 원만 한번 수익을 내보겠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도전을 하신다면요, 은근히 재밌고 알토란 같은 게 부동산 투자고요. 이럴 때는 사실 세금 걱정을 조금 놓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기간을 좀 짧게 가져가야 될 때는 공격적인 좀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자기 자본을 늘리는 방식의 패턴을 당분간은 이런 투자를 하시면 얼마든지 괜찮고 투자 방법도 다양하니까 이런 거는 문제 상담하지 마시고 한번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죠. 갭 투자로 반포자이다 대치 레미안 팰리스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반포자이나 레미안 팰리스를 갭 투자를 한다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 두 개 단지는 지금 전세가 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러면 저 갭 투자 자체가 1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억을 지금 투자해서 10년 뒤에 쟤는 그러면 그때 20년 된 아파트고 10년 뒤에 새 아파트 될 것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의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10년 뒤에는. 저 금액을 가지고 이 두 단지보다 나중에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곳을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6분 꽉 채워주셨는데요. 극한 상담 026676-0321 전화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샵 8181 문자로도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고민, 궁금증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저는 사당동 극동 아파트 32평에 2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아파트도 많이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해도 되는 시기인지 알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당동 극동 아파트를 20년 정도 거주를 하고 계셨는데 지금 매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보신 지역이 또 있을까요? 뭐 주위 사당동 쪽이 교통이 좋기 때문에 네. 사당동에 여기 근처에 보면은 새로 신축하는 데도 있고 네. 아니면은 방배동 그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가격이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될지 네. 그런 거 등등을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일단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 먼저 짚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 거주하셨네요. 오래 했습니다. 네, 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네. 20년 동안 거주하면서 가격이 언제가 제일 비싸요? 글쎄요, 언제가 제일 비싸요? 지금이 제일 비쌀 때잖아요. 네? 지금이 제일 비쌀 때라고요. 지금이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지금 내가 이렇게 비쌀 때 사실 극동 아파트가 가격이 그렇게 팍팍 치고 올라가는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단지가 이렇게 약간 다른 아파트 이렇게 둘러싼 형태로 돼 있어서 향후 개발을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네. 지금 가격이 고점인 상태에서 갈아타셔야 나중에 또 큰 시장이 형성됐을 때 앞서 치고 나가는 아파트 단지들 있죠? 네네. 그 단지를 안 놓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아타시면 좋겠고요. 네. 지역적으로 봤을 때 방배동 쪽으로 가려면 굉장히 비용을 조금 많이 보태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 사당동이 위치 굉장히 좋잖아요. 교통도 좋고. 네, 그럼 좋아요. 여기에 있는 주변에 이런 아래쪽에 있는 우성이나 저 남성역 쪽에 있는 대림이나 이런 같은 오래된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아파트들은 나중에 리모델링 해야 돼요. 그럼 얘네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역세권하고 조건이 훨씬 가까우면서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 아파트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질 거예요. 아, 큰 비용도 많이 안 들이고 부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갈아타시는 거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갈아타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죠. 고민 들어볼게요. 네. 저는 그 남양주에 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34평이요. 네, 근데 제가 성내동에 네. 집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네. 근데 아직은 그 7월 말일 날 구매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전세를 주고 아들이 혹시 네, 나중에 네. 살 수도 있고 이래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네. 또 제가 1가구 2주택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를 해야 될지 뭐 임대사업으로 돌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남양주에 네. 거주를 하시고 성내동에 아파트를 매수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아파트예요? 성내동에 그 네. 강동구청에 있는 쪽 그 네. 대원 팰리스라고 네, 대원 팰리스 부 네, 평수는요? 28평. 대은 팰리스 뷰 28평을 최근에 매수를 하셨고 현재는 남양주에 좀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가구 2주택이라 지금 좀 목소리에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바로 해결해 네네.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성내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요? 대원 팰리스 부. 대원이요? 대은. 대은이요? 네네. 이게 대- 6층짜리 건물이에요. 이게 12세대짜리 소규모 아파트네요. 맞아요. 조그만 거 6층짜리. 예. 이걸 왜 사셨어요? 나중에 집값이 더 올라갈까봐 아들 네. 몫으로 사다 놓은 건데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자, 이거를 이번에 사신 거고 네. 남양주의 아파트는요? 그건 저희가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그거는 계속 거주하실 거고요. 네. 그럼 명의를 지금 같이 하신 거예요? 네. 그럼 얘 사고 지금 2년 내에 그걸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2주택 그대로 가고 네. 제가 보기엔 지금 이 팰리스를 임대사업 등록할 이유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임대사업 등록하면 어떤 제약이 걸리냐면 8년 의무 임대를 해야 되고요. 네. 보증금을 5%밖에 못 올려요. 그래요? 굉장히 불리해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아이가 가격이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왜? 얘 2006년에 입주했잖아요. 그죠? 네. 야, 8년 지나면 지금 벌써 13년 된 거죠? 네. 8년 지나면 21년 되는 거예요. 21년 된 이 12세대 아파트 갖고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자, 남양주는 거주 목적이니까 그냥 가져가시고 요것도 너무 오랜 기간 보유하지 말고 그냥 세금 내고 만약에 가격이 오른다라면 세금 내고 네. 파시면 되는데 제 생각엔 세금 내고 파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좀 정리하고 아드님 앞으로 아드님의 기반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걸로 갈아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대은 팰리스 뷰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한 분 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제가 성북구 하월곡동에 네, 꿈의 숲 프로지오를 10년 거주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이쪽에 보니까 동북선이 이제 다음 달에 기공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미래 가치가 이미 이제 반영이 된 걸로 판단이 돼서 네. 이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26평인데 네, 이걸 매도를 하고 정릉동에 있는 중앙하이처 빌 2단지 네. 32평을 매수를 하고 싶은데 그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혹시 갈아타도 가능한지 좋은지 네. 혹시 이것이 좋지 않다면 뭐 5억대 범위 내에서 네. 추천할 만한 아파트가 있는 것인지 그거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꿈의 숲 프루지오를 10년 가까이 거주하고 계신데 지금 매도를 하고 중앙 하이츠벨 2단지를 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곳 말고도 좀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지역의 호재를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이거에 20평을 팔고 정릉동을 가면 30평대를 갈 수 있으니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갈아타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대표님 맞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됩니까? 내가 평수를 넓혀가 같은 가격으로 평수를 넓혀가는 것도 좋지만 예, 그럼 예. 그 간 곳이 또 가격이 올라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보다 여기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아, 자, 그렇습니까? 왜냐면 예. 지금 이 꿈의 숲이 역세권이에요? 아니, 조금 이제 그 역세권에서 조금 좀 그렇죠.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역세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동북선 들어오면 예. 요 바로 앞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얘가 역세권 되는 쪽에.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앞서 말씀하실 때 호재가 반영된 것 같아서요. 이미 가격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에서 이거 이용하고 있어요? 예. 이용 안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역을. 이용은 안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예, 예. 이렇게 대중교통에 취약했던 지역 있죠? 예, 예. 이 지역들은요. 예. 처음에 착공을 하면은요. 예. 착공을 하면 지금보다 가격이 좀 더 올라갈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잘 버티셔야 돼요. 중간에 가격이 잘 안 올라요. 이제 지루해요. 예. 굉장히. 왜냐면 공사하고 막 불편하니까. 예. 근데 실제 개통을 하잖아요. 예, 예. 개통을 해서 내가 이용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요. 예. 그래서 그거를 기회를 다 버리고 지금 가격이 이거보다 훨씬 덜 올 걸 가지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단지 평수가 넓다라고.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조금 평수가 예. 넓은 게 필요하시면 차라리 예. 이 단지 내에서 갈아타세요. 지금은 30평하고 20평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날 거예요 아마. 예, 예. 아직 이런 좋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좋은 그렇죠. 조건을 가지면 그것도 가격 차이가 벌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단지 내에서 만약 큰 평수가 필요하시다면 단지 내에서 갈아타시고 그게 예. 아니시라면 그냥 이거 갖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이익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방송을 참여하시지 못하신 분들, 조금 더 전문가와 함께 가까운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입니다. 내일 세미나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세미나 참석하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그렇죠. 세금을 또 다루잖아요. 네. 세테크를 또 말씀드릴 거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지역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은지 이러한 부분들도 챙겨드리니까요.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알찬 정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이동주 대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김인재 이사입니다. 자,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사업장들마다 저마다 셈법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자, 서울의 주택 공급 절대적으로 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이런 정비 사업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한다라는 것은요, 사업장들이 이 사업 시기 조절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급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겠죠. 그렇게 되면 수혜는 어떤 것들이 수혜될까요? 신축 주택들이나 공사가 시작된 단지들 이런 쪽으로 수혜를 입겠죠. 그 중에서도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의 경우 그 효과가 더욱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되겠고요. 직주 근접성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직주 근접성이 뛰어난 곳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가장 안전한 투자다라는 거 가장 믿을 만한 정설이죠. 그만큼 확실한 가치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 위험도가 적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강남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기 위해서 수요가 몰려야 되겠죠. 반면에 공급은 적어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가장 잘 갖춘 곳이 바로 강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요가 몰릴 수 있는 대규모의 업무타운 확장 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대 규모인 이 국제그룹 복합지구 개발을 통해서 약 7만 명 정도의 고급 수요층들이 새롭게 유입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 주변의 지역 개발까지 예상을 해본다면 그보다도 더 많은 수요가 창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몰리게 된다라면 필연적으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영동대로 지하 공간 개발을 통해서 상업시설과 기반시설의 확충도 예정되어 있죠. 이뿐만 아니죠. 이 강남역 인근의 롯데칠성
부지와 코롱 부지를 합해서 제3회 롯데타운 건립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예상되는 상주 수요 약 4만 정도 수요 집중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이제 삼성타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타운과 연결해서 그 지역에 대형 업무타운 단지가 새롭게 탄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역에서부터 시작돼서 삼성역에 이르는 곳, 우리나라 대기업들 약 70%가 몰려 있다라고 하는 테헤란로가 되겠습니다. 이 테헤란로 같은 경우도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지속적인 개발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테헤란로 주변에 주거 단지들이 있는데 이 주거 단지들이 지속적으로 업무 지역과 상업지로 변화를 하게 됨에 따라서 주거지의 공급 부족 현상이 더욱더 심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직주 근접성을 선호하는 그리고 편의성을 중시하는 그런 젊은 수요층들의 특성상 그 수요가 더욱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급 부족에 의한 주거용 건물의 희소가치 증가, 필연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주거 시설에. 그래서 차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투자 비용이 되겠죠. 소액으로 투자하시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강남이죠. 하지만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개발 호재들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역삼동 지역 같은 경우는요. 1, 2인 가구들의 주거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강남 중에서도. 그리고 또 논현동 지역 같은 경우도 이런 소형 주택의 수요가 많은 지역, 그리고 1, 2인 가구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주거 비율도 높으면서 새롭게 업무타운 확장이 되고 있는 9호선 라인이라는 점도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을 기대를 해보신다라면, 투자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확실한 차익을 기대하시기에는 소액 투자분들이 반드시 투자해야 될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양재동 같은 경우도 이러한 여러 가지 호재 갖추고 있으면서 친환경적인 요소까지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하시기에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전세를 통한 갭 투자를 활용을 하신다면 최소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의 비교적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월요일부터 목요일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렸는데요. 전문가의 의견 참고만 하시면서 신중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